You are what you eat, the saying goes. The saying may not be Korean, but the sentiment was certainly felt and practiced in traditional Korean society. Take, for example, tteok, or rice cakes, widely cherished in Korea through the ages. It was customary to impart these tteok with visual motifs and patterns, expressions really, of the hopes of those who partook of the rice cakes. With tteok being enjoyed on so many different occasions, from the ceremonial to the informal, the tools for imparting their patterns naturally became an encyclopedic representation of the Korean people's wishes. That's what makes tteoksal, traditional Korean rice cake molds often made of wood, so fascinating. If Korean patterns and motifs are a language, then there's no better dictionary than tteoksal. Today I want to get meta and explore the making of the wooden tools that make the tteok meaningful. To do that, I will be speaking with Kim Do-hyung, master wood sculptor and carver, and the second generation in his family to carry on the Korean tradition of wood sculpting. His father almost single-handedly kept alive the dying tradition of crafting wooden rice cake molds. Now the mantle has been passed on to Do-hyung. In his hands, Korean wooden tteoksal finds a 21st century home. 인터뷰 진행하게 된 마크입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목조각 기수자 김도영입니다. 전통 목조각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해요. 우리나라 나무를 다루시는 공예가 중에는 대목장이 계시고 소목장이 계시고 또 이제 목조각장님이 계세요. 그 셋의 차이를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목장은 궁궐이나 한옥 같은 큰 건축물들을 만드는 게 대목장의 일이고, 소목장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가구, 창살 등을 만들고, 목조각장은 공예품을 만들다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탈이라든가 장승, 떡살, 일상생활에 쓰이는 물건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목조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자님의 아버님 되시는 무형문화재 목조각장님은 떡살을 주로 만드셨고 지금도 만드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수자님도 떡살을 주로 만드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렇죠. 떡살을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죠. 떡살을 처음 접하는 사람한테 떡살을 한마디로 소개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보기도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처럼 그 떡살의 문양의 의미를 알고 먹으면은 더 떡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의미들을 떡에 부여하는 게 떡살인 거죠. 네. 떡살과 같은 목조각이, 전통 목조각이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 어떤 소재와 장비나 도구가 필요할까요? 일단 재료 같은 경우에는 감나무, 박달나무, 배추나무를 사용을 하는데, 일단 건조가 일단 돼 있어야 돼요. 나무 그 상태로 쓰면 나무 갈라짐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건조를 시키고, 그리고 제가 읽기로는 향이 강한 나무는 떡살에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들었어요. 네, 그런 나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소나무나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느티나무도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나무는 이제 송진이 나오고, 그 은행나무는 그 은행 그 고약한 냄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쓴다고 알고 있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그 귀목이라고 있어요. 귀신이신 나무라고 해서 이제 그걸 이제 떡살을 찍어서 먹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알고 있어서 그 세 가지 나무는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모가 잘 돼서 떡살의 문양이 마모될 우려가 있는 나무도 안 쓴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 나무들이 있을까요? 그런 나무들이 이제 똑같이 은행나무나 소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제 다른 나무들에 비해 약하긴 하죠. 그리고 도구하고 장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떡살을 만들 때는 이제 창칼과 망치를 이제 주로 사용을 하죠. 80% 이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꽃 문양이나 동물문 같은 경우에는 환도나 아사칼로 이제 조각을 합니다. 조각을 할 때 이제 그냥 이렇게 맨 땅에 두고 하면은 이제 나무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불안정하니까 작업 따위 이제 바이스나 이제 클램프로 이제 나무를 고정을 시켜 놓고 작업을 하는 편이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나무로 돌아가서 감나무를 제일 많이 쓴다고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역사적으로나 기능적으로나. 떡살에 감나무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옛날에는 감나무가 어느 집에서는 다 있었대요. 그래서 제일 구하기가 쉽고,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 나무인데 단단하고, 이게 감나무에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약한 나무들은 휘거든요. 근데 부러졌다는 건 이제 강한 나무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잘 맞았기 때문에 자주 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떡살은 오랫동안 그 문양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나무가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찍었을 때도 더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강한 나무를 선호합니다. 떡살에는 감나무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감나무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네, 감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그냥 감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존에 있는 감나무가 먹이 들어서 먹감나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먹이 든 나무를. 그러면 잘랐을 때 그 단면에 먹으로 칠한 것 같은 패턴이 보이는 나무를 먹감나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이게 먹감나무. 이게 먹같이 생겨가지고 네. 좋은 나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 이외에 개인적으로 이건 좋은 나무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이나 그런 게 방법이 있을까요? 뭐 소리라던가. 딱 그렇기보다는 네. 나무에는 이제 무늬결이 있고 고든결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늬결을 조각하게 되면은 이제 조각이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무늬결이 생기다 보니까 그 실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든결을 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옹이나 벌레 좀먹은 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좋은 나무라 생각을 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목조각을 하는데 중요한 기법이 한 3가지 있다고 들었어요. 네. 깎기, 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새기기 혹은 조각, 세 번째는 마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처음에 나무를 가져올 때는 그냥 원통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판재로 켜서 떡살 형태로 이제 깎는 거죠. 짝으로 큰 형태를 만들고 그 거친 부분을 이제 큰 조각도로 이제 다듬으면 이제 형태를 만들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떡살의 형태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 위에 이제 도안을 붙이고, 떡살이 이제 사용될 때 이제 음각이다 보니까 떡살이 그 깊이라든가 그 각도를 생각을 해서 떡이 잘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각된 부분 말고 이제 겉면을 이제 사포질을 한 뒤 동백기름이나 오칠을 사용해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깎기는 나무를 가져와서 떡살의 큰 형태를 잡는 작업이죠. 그렇죠. 일단 나무를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를 깎기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죠. 큰 형태를 잡는 걸 깎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각하고 새기기. 그런데 그 조각을 먼저 도안을 붙여놓는 거죠. 네. 도안을 붙이고 그런 다음에 그 도안에 따라서 파야 되는 부분을 파고 조각을 새겨 넣는 거라고 보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된 것에다가 동백기름을 바르고 동백기름이나 아니면 오칠로 마감을 합니다. 이건 이제 동백기름으로 마감한 떡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통 목조각, 특히 떡살에 들어가는 문양이 기하학문, 네. 동물문, 식물문, 문자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기하학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이제 떡살에서 배경이 되는 문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걸 봤을 때 배경을 기하학적 문양으로 많이 쓰고 주로 된 문양을 식물문이라든가 동물문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어떤 거죠? 이건 이제 국화 문양인데 장수를 의미하는 문양입니다. 또 여러 식물문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뭐가 네.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이제 쓰이는 거는 이제 연꽃, 다른 거는 이제 석류, 뭐 포도 이런 것도 많이 쓰이긴 한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화나 연꽃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물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동물문은 이 조각을 하고 있는데 학이나 박쥐, 나비, 거북이 약간 장수의 의미를 가진 문양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박쥐문 같은 경우에는 박쥐의 한자 음이 복의 한자 음이랑 같아서 쓴다고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박쥐가 쓰일 때는 이제 한 마리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다산의 의미도 있어요. 박쥐가 이제 그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두 마리가 있으면 쌍복, 복을 많이 받아라. 그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학이나 거북이는 우리나라의 십장생이라는 자연에서 장수를 상징하는 10가지 요소들의 일부인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문자문이 있을 수 있다고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북, 강령, 북의, 다남, 길상 정도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네. 의미를 지닌 한자를 새기는 거죠. 네, 그렇죠. 어떤 의미인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수복.
많이 받아라. 강령은 이제 편안하게 잘 지내라. 부귀는 부귀는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반함은 남자들이 이제 농사일하고 하기 때문에 남자 아이를 많이 낳아라. 길상. 길상은 이제 앞에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떡살이 보존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여러 의미와 희망을 담은 문양들의 보고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수자님이 개인적으로 선호하시는 문양이나 마음에 가깝게 두고 있는 문양이 있으신지, 그리고 왜 그런지 알고 싶습니다. 그냥 길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양들을 좋아합니다. 뭐 옛날에는 이제 오래 살아라, 애 많이 낳아라 라는 이제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앞으로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앞으로 뭐 행운이 뭐 따를 거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길상문의 의미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듣기로는 이수자님이 그 문양을 사용하심으로써 작품을 보거나 사용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단순하게 애견이 떡살 문양이야 라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좀 위안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수자님께서 작업하시는 과정을 네.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사전에 나무 고르기, 모양새 재단하기, 모양새 다듬기, 문양을 그려 조각하기, 그리고 마무리. 이 중에서 가장 즐기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전 조각하는 부분을 제일 즐겨요. 왜냐면 이제 이게 단순 반복인데 전 약간 그런 거에 좀 흥미를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조각 새기기에 대한 흥미가 가장 있습니다. 반복적인 작업을 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하지만 네. 각 작품은 다르게 나오는 것이 흥미롭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반복적인 동작을 할 때 약간 마음이 비워진다거나 혹은 어떤 무아지경에 이른다거나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잡생각이 좀 안 들어요. 기본적으로 딱 조각을 하면은 조각만 하지 그냥 그 막 걱정이나 뭐 내가 막 뭘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그냥 그 작업을 집중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디자인을 고안하고 네. 문양을 고르는 일에도 흥미를 느끼시나요? 그거는 사실 이제 옛날부터 내려온 문양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내용이 변하지 않게 그냥, 그리고 요즘에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변형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이수자님의 작업은 완전히 새로운 거를 창조하기보다는 전통을 계승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요. 맞을까요? 네. 왜 그런 방향을 정하셨어요? 아직은 제가 이거를 발전시키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기본기를 더 익히고 그 익힌 다음에 떡살이라는 그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이제 창작할 계획이긴 합니다. 한국의 오랜 역사 동안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담은 여러 문양들을 최대한 보존시키고 계승시켜 나가고 싶으신 거네요. 그러죠.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발전까지 하면 너무 좋겠죠. 떡살 이외에도 다른 목조각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만드세요? 떡살도 만들고 다식판, 능화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식판은 다과, 차를 마실 때 같이 먹는 과자, 전통 과자를 에 무늬를 넣는 도구라고 알고 있어요. 네. 다식판하고 떡살하고의 차이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차이점이라고 하면 일단 용도가 다르고요. 그리고 조각을 할 때는 떡살의 깊이보다는 좀 더 얇고 섬세하게 조각이 들어갑니다. 능화판은 어떤 것일까요? 능화판은 책 표지를 꾸미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이제 반복적인 패턴이고 그거를 이제 잘 조각을 해서 책 표지를 꾸미는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무에다가 조각을 해서 거기에다가 먹을 발라서 찍는 건가요? 그거는 탁본이라고 하고 그 능화판을 사용할 때는 밀랍 사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능화판을 밑에 깔고 한지를 올린 다음에 밀랍으로 한번 이렇게 칠하고 그 위로 이제 돌로 문지르면은 그 문양이 은은하게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을 나타내는 거는 밀랍인 거네요, 결국. 그렇죠. 그럼 밀랍이 색깔이 있나요? 없어서 이제 은은하게 문양이 찍힌 부분은 이제 은은하게 표현되고 아니면 이제 종이 색깔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 은은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능화판이나 다식판에서 사용되는 문양이 떡살과 다른 부분들도 있을까요? 다식판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만 써요. 뭐 문자문이면 문자문, 동물이면 동물문 이렇게 딱 하나씩만 쓰고, 능화판 같은 경우에는 다식판보다 좀 화려하고 반복적인 패턴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수자님에게 있어서 목조각이 특별히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나무결이나 나무 조각할 때 나무를 다루는 법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밀도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옹이가 있을 수도 있고, 다 떡살 모양처럼 다 이렇게 잡아놨는데도 그 안에 또 옹이나 좀이 먹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어렵고, 조각을 하더라도 세심한 조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칼이 미끄러지면서 조각한 부분들이 깨지고, 나무를 선별하다 보면은 그냥 또 나무 자체가 또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무 다루는 방법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보람된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이게 촌통 떡살이야? 촌통 문양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오, 이쁘다. 약간 이런 정도만 해도 굉장히 뿌듯하고, 그래도 내가 이 일을 잘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현대에는 떡살이나 능화판 같은 도구의 사용이 많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전통 목조각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쓰이진 않긴 하지만 과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아예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기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까지 많이 발전을 해왔고, 이제 앞으로는 만약에 그 전통 문화들을 누군가는 계승하고 있지 않으면은 없어지는 문화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는 끌고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자님한테 듣기로는 디지털 시대에도 떡이나 전통책이 사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목조각이 살아남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과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왜 없어지면 안 될까요? 저 사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없어진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했을 때 흥미를 느끼고 문양에 대한 의미를 알고 이랬을 때 오는 그런 시간들이나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 이거 해봄으로써 그런 감정도 똑같이 느꼈으면 좋겠고, 이런 다양한 문양의 의미를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양들의 의미를 알고 공부해서 터득했을 때 200년 전, 300년 전에 이 같은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의 연결이 되는 느낌도 있나요? 그렇죠. 옛날에도 과거에도 쓰였던 쓰임이 있었던 공예품들이니까 그냥 한 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현재와 과거를 이을 수 있는 조각품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자님께 장인정신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조각을 하다 보면은 한순간에 이게 결과물이 딱 나오지 않아요. 인내의 시간도 필요하고 자연의 재료다 보니까 이 불완전한 나무를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히 하는 걸 장인정신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안 돼도 해보고 끝까지 해보는 그 꾸준함이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나무는 다루기 힘든 편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 앞에서 좌절할 때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좌절을 뛰어넘는 끈기가 장인정신의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네. 생각해도 될까요? 네. 지금까지 한국 고유의 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찰하고 생각하고 얘기해 왔어요. 전통 떡살을 만드시고 전통 목조각을 하시는 이수자님으로서 한국의 고유의 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국적인 미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 잘났어, 나 화려하지, 날 봐, 이게 아니라 그냥 은은하게 보면 볼수록 그 깊이가 느껴지게끔 하는 그런 자연스러움이 한국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달항아리나 백자 같은 게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뭐 잘 만들었다 라고 뭐 심플하다 이래 볼 수 있지만 보면 볼수록 그거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깊이를 알게 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물건을 상품으로만 여기지 않고 그 안에 있는 장인 정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생기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요? 제 생각에는 해봐야 돼요. 직접 만들어 보고 이걸 어떻게 어떤 시간을 갖고 만들어진 과정을 체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하기 전에는 이걸 왜 하지? 무슨 재미가 있지? 라고 했는데 막상 이걸 하면은 이게 이런 문양의 의미가 있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 전통 떡살이 나오는구나 라고 자기가 직접 경험하다 보면은 그 가치는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해봄으로써 감각으로 전달되는 부분들이 단순히 보거나 심지어는 인터넷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다양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모든 세계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탈물질화의 파도에도 불구하고 고품질, 물질적 가치가 줄 수 있는 감동이 있을까요? 그 감동은 떡살을 만졌을 때 그 나무에 대한 온기 그리고 섬세하게 조각된 입체감 있는 그런 문양들 떡살이 이제 실제로 쓰이잖아요. 직접 떡을 찍어봤을 때 그 감동은 실제 물질이 있어야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해하기로는 또 유추하기로는 장인이 들인 정성과 그 숨결, 물질적인 제품을 감각으로 접했을 때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직접 만져보고 사용해 볼 때 그 감동이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박달나무의 특징이 너무 단단해서 조각하기 힘들지만 그만큼 이제 색도 이쁘고 조각했을 때 결과물이 좋다 보니까 쓰이는 것 같습니다. 혹시 전통적으로 떡살에 쓰였지만 이수자님은 별로 선호하지 않는 나무도 있으세요? 박달나무. 조각이 팔이 너무 아파요. 결과물이 좋긴 하지만 약간 튼각유한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이게 작업할 땐 너무 힘들고 고되지만 결과물은 그만큼 좋게 나오는 나무가 박달나무라고 생각합니다.